5부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나라도 15년 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집어들었더라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회의적인 사람들을 좋아한다. 나는 미주리에서 자라났다. 미주리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 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았다. 인간의 사고에서 이루어진 모든 발전은 의심 많은 사람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이라는 제목이 과연 정확한가? 솔직히 말하자면 올바른 제목이 아니다. 사실은 신중하게 진실을 애누리해서 만든 제목이다.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몇 편지들은 기적이 2번 일어난 것보다 더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 누가 이렇게 평가했을까?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켄 다이크이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일즈맨이며 존슨 맨빌사의 전 판촉 담당 부서장, 현 콜게이트 팔몰리브 피트사의 광고 부장이자 미국 광고주협회 의사회 의장이다. 다이크 씨에 따르면 그가 예전에 딜러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느라 보냈던 편지들의 5 내지 8% 정도만 답장이 왔다고 했다. 15%의 답장이 오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했고, 답장이 20%에 달하면 기적에 다름없는 일로 간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장에서 보여줄 다이크 씨의 편지는 무려 42.5%의 답장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적의 2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장난도 요행도 우연도 아니었다. 이 편지와 유사한 편지들도 흡사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다이크 씨는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 다이크 씨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편지의 효율성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은 제가 카네기 씨의 효과적인 말과 인간관계 수업을 듣고 난 직후입니다. 저는 제가 이용했던 모든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의 효율성이 무려 500%에서 80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자. 이 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소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 그 도움 요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친애하는 아무개씨, 제가 사소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저는 우리 딜러들이 지붕 재시공 일을 따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1년 내내 진행되는 광고용 메일 캠페인이고, 그 비용은 존슨 맨빌에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광고용 메일에 이용했던 1600명의 딜러들에게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사 협조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그 캠페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수백 통의 답장을 받아 기뻤습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는 딜러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광고용 메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사장님과 작년 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사장님께서는 제게 그간의 성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장님들은 흔히 그러시지요. 당연히 저는 그 대답을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탁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봉한 엽서에 작년에 광고용 메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지붕 공사와 지붕 재시공 일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가능한 정확하게 합계 추정 가치를 달러와 센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을 해주신다면 이 정보를 친절하게 제게 전해주신 데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편지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 편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면 지붕을 팔든 유럽을 포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든 간에
이러한 심리 작전은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호모 크로이와 나는 차를 몰고 프랑스 내륙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다. 포드 자동차를 세우고 우리는 농부들에게 가까운 큰 도시까지 가는 길을 물었다. 질문의 효과는 짜릿했다. 남학신을 신고 있는 이 농부들은 모든 미국인들은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 지역에는 자동차가 드물었다. 그저 드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희귀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프랑스 횡단 여행을 하는 미국인이라니. 그들 눈에는 우리가 백만장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마 헨리 포드 사촌쯤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자일 수 있지만 다음 도시로 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 공손히 모자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동시에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드문 기회에 너무도 흥분하여 나머지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재미를 혼자서 누리고 싶어 했다. 스스로 실험해보라. 다음에 낯선 도시에 가면 당신보다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못해 보이는 사람을 멈춰세우고 이렇게 말해보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저런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방법을 통해 사나운 적을 평생의 친구로 바꾸어 놓았다. 젊은 시절 프랭클린은 자신의 모든 저축을 작은 인쇄 업체에 투자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의회의 서기관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자리로 인해 공문서 인쇄와 관련된 일을 도맡아 처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수익이 났고 프랭클린은 그 수익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위험이 닥치고 있었다. 의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 중 하나가 프랭클린을 대단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프랭클린을 그냥 싫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프랭클린을 비난했다.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그것이 문제였다.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준다? 아니다. 그래봐야 의심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의심에서 그치지 않고 경멸할 수도 있다. 프랭클린은 현명하고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이어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대신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그는 적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프랭클린은 $10를 빌려달라는 식의 요구는 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이 즐거워할 부탁을 했다. 적의 허영을 건드리고 그를 인정해주는 부탁이자 프랭클린이 그의 지식과 업적에 대해 찬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보여주는 부탁이었다. 나머지 이야기는 프랭클린 본인의 말로 들어보기로 하자. 그의 서재에 매우 희귀하고도 진귀한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에게 쪽지를 보냈다. 그 책을 보고 싶다고 하고 며칠간 그 책을 빌려줄 수 있느냐 부탁을 하는 글이었다. 그는 그 책을 바로 보내주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 책을 돌려주면서 책을 빌려주어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쪽지를 같이 보냈다.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내게 공손한 태도로 먼저 말을 걸었다. 그 후론 모든 일에서 나를 위해 앞장서 주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우정이 지속되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죽은 지 이미 15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가 사용했던 심리작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작전은 지금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 수업을 들었던 알버트 암젤도 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배관 및 난방 재료 세일즈맨이었던 암젤 씨는 수년 동안 브루클린의 한 배관공에게 물건을 팔려고 노력했다. 그 배관공은 대단히 커다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신용도 좋았다. 암젤은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 배관공은 자신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심술궂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암젤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배관공은 커다란 시가를 꼬나물고 책상 뒤에 앉아 암젤을 향해 으르렁 댔다. 오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갈 길이나 가세요. 암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